오늘이 벌써 6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부부는 모두 사는가? 지금 1강부터 5강까지 5번째 강의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 부부 생활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력을 하더라도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게 할 것인가, 또 다르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공감 능력의 발달과 이미지 재구성 그랬습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내가 같이 공유해보는, 그래서 사랑을 위한 전 단계, 부부는 무엇을 사는가가 시작은 뭐냐면 출발이 부부는 결국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행복해지게 되는데, 너무 막연한 방식의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를 온전히 공감할 때 우리는 안전해지게 되고, 안전해지게 되면 상대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은 공감 능력의 발달과 이미지 재구성,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이나 기법들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임하고 부부대화법을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이 세 가지 대화 기법, 특히 듣기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좋은 부부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고 계시겠죠. 아마 현장에서 지금 직접 부부간에 서로 이런 대화법을 적용하신다면 아마도 그 효과를 보실 거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쭉 한번 화면을 살펴보시고요. 반영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당신을 이해했는지 봅시다. 당신이 말한 것은 그렇다는 거지요? 라고 하는 거. 제가 요약하면 당신이 말한 것은 이렇다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 요약을 잘 하시면 상대방 말한 내용에 초점을 잘 맞추어서 그 배우자가 말한 내용을 내가 잘 경청하고 있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이 반영인데, 그것을 요약하면서 반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자, 당신 말을 제가 다 알아들었나요? 또 요약이 잘 되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주면 좋겠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당신 말을 들어보니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공감하기, 우리가 지금 공감이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이 모두가 다 공감의 이 전략이고 공감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잘할 거라고 믿고, 지난번에 5강 때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보이시죠?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게요. 내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왜 배우자에게 끌렸는가, 이런 거죠. 그 이미지 내용을 보시면 긍정적인 메시지는 뭐였을까? 저 사람 봤을 때 굉장히 따뜻하게 보였다. 저 사람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보였다. 뭐 이런 메시지. 그리고 부정적인 메시지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든다.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다정하지만 뭔가 좀 주도면밀하지는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아직 적어보지 못하셨다면 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잠시 멈추고 이 화면을 통해서 지난번에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저 배우자를 만났을 때 끌리고 또 좋아하게 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부모의 성향을 통해서 한번 이막을 찾아보면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 부정적인 특성 중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이제 부정적인 특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특성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긍정, 부정이 또 내가 타인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 만하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머니가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 아버지가 조금 너무 냉정한 분이셨다 그러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그 따뜻한 어머니 모습을 닮은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 건 아닌지 뭐 그런 측면을 봐야 되겠죠. 또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했고 어머니는 좀 더 바쁘셨고 그러면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내가 끌려간 건 아닌지 뭐 이런 점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어보시면 다시 한번 안 하신 분들은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하신 분들은 한번 대조를 해 가시면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마고를 찾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또 긍정적인 기억도 뭐였을까? 혹시 좌절 경험은 뭐였을까? 제가 지난번에 화면에 보여드린 분 중에 한 분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셨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일을 찾아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법한데 그런 특별한 날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런 아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 어린 시절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따뜻한 돌봄도 필요했지만 내가 원했던 것들을 특별한 나를 사랑할 만큼 특별한 생일날에 나한테 뭔가 선물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때 좌절 경험을 한 거죠. 내가 원했던 필통을 원했던 장난감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왔던 그런 절망감, 좌절감. 자,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국은 경제적인 무능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 그게 가장 강렬한 건 뭐냐면 나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걸 무엇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책임감, 경제력 있는 사람.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 배경 이런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이마고를 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기억도 있죠. 굉장히 어릴 때 따뜻하고 사랑받았던 그런 정말로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또 여전히 이끌어줄 만한 배우자가 누구일까? 그런 좋은 경험을, 좋은 기억들을 다시 가질 만한 그런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그게 또 작동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한번 이마고 사건들을 한번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좀 찾아보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이 세 가지 어떤 이마고 관련된 사건들을 자료들을 정리하셨다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요약해봤습니다. 자, 어린 시절 좌절 경험 앞에 있는 지금 자료인데 앞 시간 했던 자료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좌절 경험이 뭐였고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좌절했던 기억, 나의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슬펐던 기억, 또 부모나 형제를 돌보면서 내가 받았던 아픈 상처들에 대한 좌절 경험을 적으시고 나는 그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지금 잠시 유튜브로 멈추시고 이걸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좌절 경험은 아마 후반부에 다시 행동 변화 요구의 기법을 여러분들은 적용하는데 이제 안내해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겁니다. 자, 어린 좌절 경험을 좀 적으셨으면 이제 또 어린 좋은 기억도 있겠죠.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려보고 그때 가졌던 느낌까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걸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쪽은 뭐냐면 불행했던 기억, 좌절 경험, 한쪽은 행복했던 경험, 이 좋은 기억들을 지금 적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자신 어린 시절의 양육과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어 이마고 양식을 합시간 기록했고 또 그걸 요약해서 이제 좌절 경험에 대한 또 좋은 기억에 대한 것들을 적으셨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결국 그 기억과 내 배우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연결이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아마 일치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배우자가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무엇이 맞는지 서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진 분들은 조금 이제 이 작업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더 마음이 좀 평온해질 때, 좋은 상태일 때 한번 이런 기회를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각자의 기록물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부부대화법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럴 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 그러면 당신 말은 그럴 때 많이 힘들었다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좌절했던 경험도 또 좋은 기억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면 배우자가 잘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하기 혹은 인정하기 혹은 공감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셨고 그때 당신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좌절 경험이 있다는 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잘 대화법을 통해서도 반영, 인정,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쭉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정해 보니까 어릴 때 형성된 자신의 이마고를 찾기 위해서 어린 시절 좌절과 긍정의 내용 정보를 이용해서 아래 문제 한번 완성해 보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이제 뭐 좋은 기억도 있지만 좌절 경험도 있었죠. 좌절 기억도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나는 못마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책임하셨고 어머니가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났는데 그래서 나는 책임감이 강한 남자를 아내 같은 경우 그래서 나는 책임감이 강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다라고 써도 되겠죠. 그때 어머니가 빈자리에 내가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따뜻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푸근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다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항상 멋멋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느낀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멋멋은 자제하려고 했다. 되게 이 내용 마지막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매우 무서웠고 화가 나면 분노 조절이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슬퍼했고 무서웠고 우리도 어릴 때 너무나 상처가 많았고 그래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화내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쓸만하겠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불행했던 그 가족사를 쭉 보면은 이렇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서운 아버지 또 거기에 대응을 잘 못했던 어머니 사이에 그 상처를 받았던 자녀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아마 이마고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기록한 내용들 다시 한번 배우자하고 또 주고받거니 하시면서 이마고 부대화법으로 경청을 해주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 감정이입, 공감이라고 지금 했고 다른 말로 엠퍼시, 감정이입이라고 했는데 왜 그리 중요한가? 고통은 사람들 하여금 그들의 고통을 안으로 보게 하고 관계에서 야기된 상처는 관계에서 치유받는 것이 최상이라는 거죠. 내가 우리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가 결국은 지금 배우자인 당신하고 또 상처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이마고를 연결되어 있는 당신 만났으니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나는 과거에 어릴 때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난 거라면 결국 우리 배우자와 관계, 이 부부관계에서 그 상처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최상이고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치유는 바로 공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부부에게 안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감정이입의 재형성은 쉬워진다. 결국은 그런 감정이입,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하자? 안전한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의도적으로 또 대화법을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이미지 재구성과 공감 능력의 발달 그랬는데요. 결국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은 당신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죠.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만나도록 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것인가. 어찌 보면 이게 순리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천생연분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 목적은 뭐냐? 어린 시절에 어떤 장면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과거에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고, 이 시점에서 문제는 부부가 배우자를 적어보기 때문에 이 자녀 법칙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은 우리 부모를 닮은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 배우자의 사랑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적이 아닌 동지로 봐야 되는데 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고, 그런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분노가 억압되어 있다 그러면 아버지 모습을 닮은 남편에게 내가 분노가 작동한다면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가겠죠. 그래서 남편 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적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동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자연의 법칙에 협력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할 때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도망가고 죽은 척하고 싸우고 숨고 복종하고, 어쩌면 이런 상황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임하고 부부관계 질에서는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연에 협력 가능하겠는가? 부부는 서로의 삶에서 어떤 목적을 봐야 한다는 거죠. 서로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배우자를 만났고 결혼 생활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치유자이면서도 대리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부모 역할이 상처를 준 부모였다면 지금은 안전하고 사랑을 주는 우리 그 부모님이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나의 배우자가 다시 대리 부모가 되어서 좋은, 그때 못했던 사랑을 되돌려주는 거. 이게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자, 자연의 법칙은 배우자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도록 당신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당신은 배우자를 적이 아닌 동지로 이미지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적이 아닌 동지로 이미지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감의 중요성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것만 봅시다. 장자가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공감이란 뭐냐? 진정 공감이라는 것은 혼신을 다해서 상대 말을 들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이 얘기는 뭐냐면 혼신을 다해서 듣는 연습을 하는 거죠. 당신 말을 들어보니 당신이 그게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구나. 당신이 힘들었던 그 마음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좀 느껴지고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 말 한마디가 우리는 관계를 연결짓는, 관계가 끊어졌던, 단절됐던 관계를 연결짓는 그런 통로가 바로 감정의 공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사랑의 유형이 있죠. 사랑의 유형은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낭만적인 사랑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사랑의 유형은 그 낭만 사랑이 끝나면서 아가페 사랑은 뭐 말도 안 되고 필려 사랑 같은 사랑도 끝나죠. 자, 낭만적인 사랑이 좀 더 친밀해지면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게 되는, 물론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되게 에로틱한 낭만적인 사랑이 나중에 이제 친밀해지고 더 안전해지면 결국 필려 사랑으로 간다는 거죠. 마치 친구 같은 사랑. 친구 같은 사랑은 소유에 대한 측면이 아닌 온전한 가치, 우정과 마치 그 욕심이 없는 감정이입적 소사통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필려 사랑이라 하는 거죠. 좋은 부분은 바로 이제 낭만적 로맨틱한 사랑에서 필려 사랑으로 넘어가는 방법,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뭐 이건 설명을 좀 지난 시간에 좀 못 드려서 드리고 싶었지만 뭐 이건 정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낭만적인 사랑이 처음에 시작했지만 힘겨루를 통해서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고 환상 깨어나게 되고 막 골목으로 다다랐지만 결국 이막으로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이건 대개는 이제 무의식적인 부부관계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시 헌신하기가 이루어지고 대화하면서 다시 깨어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자, 이제 임하고 부모 자녀 대화법을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어쩌면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원가족인 부모님과의 상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족의 부모에게 연결되어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상처들을 회복하게 되면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가 훨씬 더 원활해지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부모 자녀 대화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아내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심하게 어떤 학대를 받았건 상처를 받았고 그 감정이 현재 배우자인 남편에게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간에 그 상처의 감정들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그게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자, 만일 7살 때 아내가 그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 남편이 아닌 7살 때 아내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아내는 아내가 아닌 7살 때 아버지의 자녀를 딸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딸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에 대해서 그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 7살로서 지금 다시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그때는 표현 못했지만 다시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해보는,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남편이 그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라고 온전히 경청하고 반영해주는 이런 시간이 바로 부모 자녀 대화법입니다. 대화입니다. 뭐 그런 의미로 역할인기라고 하는 거고, 수신자는 이제 송신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고 수신자는 건 말을 듣는 사람이겠죠. 자, 이런 거죠. 지금 남편이 이제 아버지가 되셨고 아내가 이제 어린 딸이 됐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빠란다. 나와 같이 사는 것이 너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 아내는 이제 7살 때 아이가 되어서 사실 나는 아빠 사는 동안 이렇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7살로서 아빠 나는 7살이고 아빠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때리고 때로는 엄마를 괴롭힐 때 힘들게 할 때 너무너무 저는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슬퍼요. 그때 남편이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남편이 이제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아빠가 네가 그렇게 나와 사는데 그런 점에 많이 힘들었단 말이구나라고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어린 그 딸이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7살로서 계속해서 더 하게 되면 듣고 있는 아버지는 여전히 남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딸 이야기를 경청해서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 2단계 이제 조금 더 경험을 심화하는 게 이런 거죠. 나에게 받은 가장 깊은 상처는 뭐니라고 또 아빠가 물어보면 사실 아빠에게 받은 가장 큰 상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런 상처를 줬는데 너는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니? 물어보면 아이로서 상처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아빠가 오면은 숨을 수밖에 없었고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고 폭력해줄 때마다 저는 제 방에서 울고 두려워서 이불 속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빠로서 남편이 내가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할 때 네가 두려워서 이불에 그냥 속에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구나. 네가 참 많이 아팠겠구나. 라고 공감까지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쪽에 다시 물어보는 게 아빠로서 너에게 주지 않는 것 중에서 네가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니? 그러면 이제 딸로서 아빠에게 가장 바랬던 것은 아빠가 저를 따뜻하게,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안전하게, 무섭지 않고 포근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단 말이구나. 결국 이 과정에서 남편이 아버지 역할, 아빠 역할을 하면서 이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통찰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제 역할 벗기.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정도 끝났으면 이제 남편은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빠가 아닙니다. 파트너로서 저는 그런 상황이 뭔마해서 느꼈고 몸을 원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크게 두려웠고 그 따뜻함을 원했던 말이군요. 이제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이제 나도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경치에서 고맙고 함께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자녀 대화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내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역으로 잠시 이제 마무리 하셔서 뭐 이건 선택이니까 안 해도 괜찮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다시 남편의 아버지든 어머니가 되시고 그리고 남편은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기억 속의 자신이 되어서 그때 어린아이로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똑같은 방식으로 앞에처럼 다시 화면을 돌려서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굉장히 서로가 이 배우자가 어릴 때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 이해하는 아주 깊은 시간이 되겠죠. 조금 더 추가력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안아주기 실습.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과정들에서 안전해지면 서로가 그림에서 보듯이 남편이 아버지로서 아내인 어린 7살 딸을 온전히 끌어안고 안아주는 이 경험. 이게 또 신체적으로도 감각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선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서로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정도로 마무리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